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장수 5도, 익산 7.4도, 전주 10도 등으로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1도, 전주 20도, 진안 19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 거론됐습니다. 새만금 배후시설에 대한 지역차별 주장과 새만금 공사 과정에서 전북기업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국정감사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김철 기자입니다. 많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태양광의 낡은 패널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됐다는 논란으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새만금 개발청은 이 폐패널의 규모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폐기하는 문제, 처리 비용, 환경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내 보급 제품인 실리콘계 결정질 모듈에는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땜질용 납도 아주 소량이어서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야당이 새만금 태양광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몰아세운 반면 여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해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전개된 겁니다. 정부가 목포나 포항엔 예산을 지원하면서 새만금 배후시설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해 지역을 차별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새만금 신항의 배후 부지를 지금 민자로 하게 돼 있는데 목포나 포항이나 이 보령 신항 같은 경우는 전부 재정 사업이란 말이에요. 새만금의 최근 4년치 도로공사 사업에서 전북 기업의 낙찰률이 16%에 불과하고 중국 기업 유치도 신통치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최고의 그 투자치 목표로 했던 대상국이 중국이었는데 그동안 중국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고. 새만금 개발청과 공사가 산업단지 매립 과정에서 협력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청과 공사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국정감사장 앞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에 4조 원을 들였지만 여전히 5등급 수질 지점이 많아 실패했다며 해수 유통만이 해결책이라고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교수들의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전북대는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자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80점 자의적으로 정하고 의무도 아닌데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지금 배점 항목으로 넣어서 그 배점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정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권한의 범위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평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제가 기준을 제시해서 평가위원회에 넘기면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준대로 할 건지 아니면 변경해서 할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의 영국 캠브리지 대학 진학이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에 김 교육감은 상산고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전북교육청만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거나 불편해하면 그 교사도 그 학생들도 자유롭게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북대는 미성년 저자의 논문 등재와 부정 입학, 성추행과 막말 등 교수들의 각종 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들은 아들딸에게 최고 학점을 주어서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비까지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북대가 46건 교수 사임 19억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세 분은
파면됐어요.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규정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도 높였다면서 거점 국립대 위상에 걸맞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군산 지역 기업들이 지역 근로자의 채용에는 인색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고용 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군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군산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16곳으로 모두 24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와 함께온 타 지역 근로자들이 이미 일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 보면은 자기 식구들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필요가 없다. 그 배타적인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규탄한다. 참다 못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며 투자를 유치했지만 결국 외지인들의 잔치만 됐다는 겁니다. 지역 근로자들이 밀려난 데는 군산시의 소홀한 관리 감독도 한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는 조례를 개정해 놓고도 그동안 업체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구조상으로는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민 고용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수수방관 무사안일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역민 고용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앞으로 있을 투자 기업들의 신축 공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군산시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몇 달 전 한 대학생이 화장실에서 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재학생이 학교 근처 PC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다 들켰고 휴대전화에는 학생들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적나라하게 찍은 영상 100여 개가 들어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찍은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이 학생에 대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글이 올라오고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넉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좀 무섭기도 했고 제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학교 측에서 그 뒤에 얘기는 있었나요? 저는 못 들었어요. 학교는 당시 징계는커녕 조사도 하지 못한 이유가 학생의 휴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회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버리고 재빠르게 휴학도 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서 수사를 기다려보자라고만 얘기를 했지. 하지만 다른 대학들의 말은 다릅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이 휴학 중이어도 학교 소속인 만큼 휴학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해명을 한다던가 이러한 내용이 일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학교 측은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해당 학생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입지자들로서는 4,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총선 룰을 담은 선거법이며 정계 개편까지 주요 사안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선거법 개정 문제입니다. 개정안대로 지역구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 경우 전북도 한두 석은 줄게 돼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야권이 4분 오열된 상황에서 선거 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계 개편도 안개 속입니다.
지난 총선 때 도내 10석 가운데 7석을 석권했던 국민의당은 두 차례 분당 끝에 크게 4개 노선으로 갈라섰고 박주현, 정운천 의원까지 포함한 9명의 야권이 정계 개편에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우세한 만큼 이대로 가면 해보나 마나라는 위기감까지 나오는 상황. 현재로서는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내년 1, 2월쯤에나 정계 개편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정당들이 전열을 정비한 그 시점에서 그 당시 어떤 정세, 각 정당의 지지도 이런 것들 속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선거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항술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의당도 권태용 사무총장에 이어 염경석 도당위원장이 총선 준비에 분주합니다. 정의당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과 기초 비례에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정당 지지율을 얻었던 만큼 남은 기간 이 같은 지지율을 어떻게 총선에 연결해 나가는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순창군이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순창 매운 소스를 개발해 첫 선을 보입니다. 무주군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0,000원의 임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국산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만든 순창 매운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순창 소스 세계 박람회에서 순창 매운 소스를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추를 이용해서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한 이제 청양고추라든지 우리 한국적인 그 고추를 이용한 매운맛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주군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0,000원의 임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협약을 맺은 무주군 내 미용실 어디에서나 임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무주군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원 골프동호회와 연예인 골프동호회가 함께한 자선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동호인 60명이 참여해 이웃돕기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이 모여져서 그런 불우이웃이나 소년소녀 가장분들한테 그 성금이 모여져서 기부가 된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무료 빨래방이 들어섰습니다. 빨래방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찾아가 빨랫감 수거부터 세탁, 건조, 배달까지 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이 정직 한 달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은 직원 폭행 등의 문제가 불거져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최근 정직 한 달의 징계가 확정돼 지난 1일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용우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